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속풀이에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회의적인 시각과 장애 몸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뒷골목을 홀로 3년째 총수하고 있는 성동구의 최유근 씨에 대해 취재기자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3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지난 9일 노원구의 선포식을 시작으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7개 자치구가 사업의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노원, 도봉 등 7개 자치구는 앞으로 2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내 학교의 학급 인원수를 25명 이하로 줄이는 등 특화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와 교실 확충비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지원도 시한부로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재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0일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집중 보도한 내용이었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이거 뭔가요? 예, 지금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는 거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이제 합작으로 해서 이제 자치구의 어떤 교육을 좀 지원해 보자라고 이렇게 마련한 사업인데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그 자치구별로 뭐 어떤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 여건에 좀 그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구별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지역별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해 보자라고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구청이 이제 함께 이제 교육 분야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혁신학교라고 있었죠. 예, 이 있었죠. 혁신학교랑 예. 지구랑은 뭐가 좀 다른 겁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혁신학교는 아까 이제 예산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혁신학교에는 한 학교에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한 학교에만 예산이 지원되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제 혁신교육지구는 한 자치구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 안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그 혁신교육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규모가 좀 커졌다. 지금 예, 이렇게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군요. 예, 예. 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가시적으로 뭐가 크게 달라지나요? 지금 이제 학교에 가도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의 중학교에 가보면 가장 이제 딱 눈에 띄는 변화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한 25명 이하로 지금 다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30에서 35명 정도 한 학급당 학생 수가요, 중학교에. 그런데 이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중학교에 이제 한 학급당 학생 수는 한 20에서 25명 정도. 아, 격세지감 느껴지네. 저 때는 60명, 70명. 네. 그 초등학교 때는 반이 모자라서 아예 오후반, 오전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배웠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교실 뒷부분이 텅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학급 수는 늘어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들의 어떤 그런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사들이 1대1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개별 상담, 면담, 그리고 이제 어떤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번에 지정된 자치구가 총 7곳이죠? 예. 7곳이면은 각자마다 이제 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지역 특색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그렇다 보면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교육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특색이 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좀 특화된 사업들이 좀 있나요? 예, 좀 눈에 띄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마을이 학교다라는 네, 사업을 진행하고 했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뭐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뭐 이런 기체 아래 이제 마을 우리 이제 지역 안에 재능 있는 분들의 어떤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이제 마을 안에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예산 지원도 내려오고 하니까요. 더 이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이제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도봉구 같은 경우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도봉구 같은 경우는 뭐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자연환경 도봉산이라는 자연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도봉구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이 다른 자치구보다 많이
또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땅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어떤 뭐 도시농업이랄지 자연에 대한 어떤 수업, 환경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또 특화가 돼서 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지역별로 아주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교육들이 기대가 되는데 이 자치구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지구 지정에 열을 올렸던 게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받죠? 지금 이제 1년에 그 서울시가 7억 5천만 원,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7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자치구가 5억 원 해서 한 혁신교육지구당 1년에 20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자치구에 투입되는 돈 치고는 굉장히 큰 많은 돈이에요. 돈이죠. 예, 그리고 그거를 2년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년이라면 총 40억 원의 예산이 이제 교육 분야에만 집중 투자가 되는 그런 셈인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2년이라고 이제 시한부를 걸었어요. 네. 기간을 아예 정해버렸는데 이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당장 예산을 받아서 좋지만 지금 자치구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서울시의 방침은 그 2년 후에 다시 재공모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혁신교육지구를 이제 선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2년간 혁신교육지구였다가도 2년 후에는 그 혁신교육지구에서 탈락이 돼서 예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와 교육청의 계획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2년 후에는 다시 공모를 하고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혁신교육지구를 다시 또 이제 선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올해 이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2년간 지원을 받다가 2년 후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교사들 다 채용하고 2년 동안 교사들 다 확충해가지고 채용하고 그리고 교실은 다 만들어 놓고 리모델링 해갖고 다 만들어 놓고 그럼 그거 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교사들 같은 경우도 2년 후에 만약에 예산 지원이 끊긴다면 그냥 그 학교에서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실도 지금 그렇게 된다면 무용지물이 돼버리겠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그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 아니 그 2년 동안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결국 기간제로 뽑혀서 들어가실 텐데 그 부분들은 2년 동안 계속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가 그렇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도하는 것이 떨어질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질이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니 그러고 그 남는 그 학급은 뭐 그 창고로 쓴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너무 없어서 학교들은 지금 이번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공모제가 아니라 좀 열악한 지역을 파악을 서울시나 교육청이 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는 뭐 심사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는 중요하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엇박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게다가 이런 문제도 있다면서요? 해당 자치구가 해오던 사업이랑 좀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학교, 마을 돌봄, 뭐 이런 것도 지금 자치구마다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뭐 아이들을 방과 후에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또 돌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내에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방과 후 교실은 교육부가 그리고 돌봄 교실은 복지부가 다 지금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그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지역 안에 보면은 지역 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또 다 별개로 마을 학교, 마을 돌봄 교실 이런 걸 또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학생 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비슷한 류의 사업을 몇 개를 벌이겠다는 거냐? 지금 뭐 일선 그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의구심도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은 하나인데 거기다 여기저기서 이제 막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이게 중복된 그러니까
돈이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그냥 투입이 되는 예. 정말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랑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현장에 나가보니까 학생들은 뭐라 그러면서 또 학부모들은 뭐라 그러던가요? 예, 제가 이제 그 도봉구의 한 중학교에 그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든 모습을 촬영을 하러 취재를 하러 제가 가봤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아저씨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이 학생 수를 줄이는데 한 뭐 몇억 원씩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아 추워 죽겠는데 난방도 돈 없다고 안 해주고 예, 더운 날 돈 없다고 냉방도 안 해준대요. 자기네들은 그런 거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부터 좀 어떤 기본적인 하드웨어 부분 이런 것부터 좀 갖춰달라는 요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나 좀 먼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거 또 학부모가 원하는 거 그게 다 지역별로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돼야지만 좀 더 바른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어떤 교육 사업, 지원 사업들을 내리꽂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야 된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결국 아이들 행복하게 교육받자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 대계인데 한번 정하면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언가 교육 현장이라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초기에 뭔가 이렇게 좀 안 된다 싶은 것들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의 몸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뒷골목을 홀로 3년간 청소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경추장애에 수시로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는 최유근 씨는 지난 2012년부터 행당동 일대 뒷골목을 청소해왔습니다. 봄이 불편하다 보니 500m의 골목 청소가 2시간 넘게 걸렸지만 최 씨는 누구도 하지 않던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에 임세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8일에 있었던 훈훈한 소식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었죠? 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장소를 무려 3년 동안 청소를 해온 얘기입니다. 예, 이야기는 지난 12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성동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구민들을 뽑아서 모범구민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와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을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청소를 해서 모범구민 표창을 받았다. 과연 어떤 그 청소를 했길래 그러니까요. 보통 청소를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이게 그 청소를 한 것만으로는 모범구민 표창을 받는 게 좀 아니, 이상하다. 청소를 한 것만 가지고 모범구민상을 줄 것 같으면 예. 환경미화원은 다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과연 그 모범구민 표창을 받을 만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데다가 우리 집 앞도 아닌 우리 집 앞 마당도 아닌 전혀 다른 남의 동네를 청소를 해온 것이죠. 무려 3년 동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예, 그분이 사시는 곳이 그 왕신리 사거리 부근에 있는 왕신리동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신 곳이 성동구청 근처에 있는 뭐 아파트 뒷골목인데요. 예, 거리로는 한 1km 정도가 됩니다. 어우,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청소를 하신 거죠? 예, 사연이 있는데 그분이 이게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배정이 워낙 밀려 있다 보니까 급한 대로 이제 얻은 곳이 바로 거기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쪽으로 이제 운동을 하러 다니시다 보니까 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맨날 다녀도 쓰레기 항상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쓰레기 청소를 시작하신 것이죠. 예. 그 어떤 곳이에요? 거기 청소하신 곳이? 예, 그 장소가 성동구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그 담벼락 뒤편 또 그 경의중앙선 전철 담벼락 사이에 있는 그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에 있는 5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아, 그럼 거의 뭐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는 그전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던 거예요? 예. 그분이 그 최유근 씨가 그것 때문에 그 구청에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 그 구청 담당자는 거기에는 담당 청소 근무자가 없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 그러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사각지대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곳을 이제 청소하는 뭐 환경미화원이 없고 아예 배정을 안 했던, 그러니까 행정의 사각지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사각지대. 완전 사각지대였던 곳인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을 홀로 3년 동안 왜 그렇게 했다고 하시던가요? 예. 그 말 그대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도 다니는데 쓰레기가 계속 널려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눈살 찌푸리고 워낙에 점점 쓰레기가 쌓여가니까 이건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분 성격이 평소에 워낙 깔끔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취재해서 직접 만나보니까 그분 차량도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예. 주변에서 뭐 공무원으로 오해도 했었다고 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청소를 안 한 장소였는데 쓰레기만 쌓여가는 사각지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청소를 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은 공무원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나 예, 공군 근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오랫동안 청소를 하시다 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청소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궁금증이 생겨서 가서 물어봤나 봅니다. 아저씨 누군데 여기서 청소를 하세요? 했더니 저는 공무원 아니고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 이 동네 주민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놀란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주민들이 송동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상을 줘야 된다. 네, 이런 민원이 계속 좋은 민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민원. 예. 이쯤에서 우리 주인공 이야기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시죠. 최윤 씨가 지금 스튜디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장애가 예.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장애가 있으시다고 지금요. 어떤 장애, 예. 어떤 종류의 장애인가요? 목이 좀 심하게 지금 수술했어요. 요즘 쇠를 박았걸랑요. 힘든 일은 잘 못해요. 이게 저 뼈를, 이게 목을 밑에 중간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지금 쇠를 박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한 곳을 그렇게 청소를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운동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구청 있는 데가 그냥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뭐 이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누가 청소하는 분이 없어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치우게 된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많이 그렇게 됐네요, 세월이. 아니, 선생님이 꼭 안 하셔도 뭐, 다른 분들한테 구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거기 좀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구청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갖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 그 구역이 있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구역은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2, 3일만 아니면 엉망이에요, 거기가. 아,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그 얘기하기로는 지금 예산 뭐 이렇게가 안 돼서 거기 뭐 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거 구청에서 예산이 돼서 그 청소하는 분이 이제 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 상황으로는 지금 인원이 자기들도 지금 부족한다 이런 거에 충원을 해야 될 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청에서도 예산 부분 때문에 좀 손 놨던 곳을 그렇죠. 몸이 불편하지 우리 하는 선생님께서 손수 이제 다 청소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선생님 그럼 청소는 꾸준히 계속 하실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제 몸이 지금도 청소하면서 이 팔에 자꾸 이 통증이 와가지고 보니까 관절 여기가 왔나 봐요. 팔이. 이제 안에다가 무리를 하니까 자꾸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물리치료도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팔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제가 보면 지저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이 받쳐줘야 하잖아요. 뭐 하는 일도 아유, 좋은 몸이 일도 좀 저기 좀 더 되는데. 많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예, 선생님분들 같은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세상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이런 미담 같은 거 취재하다 보면 취재 기자로서도 좀 배우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좀 배우셨어요? 네, 저 이번에 취재하면서 최우구 씨에게 그 작은 감동을 느꼈고요. 보통 이게 그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그 사건, 사고, 뭐 비리, 뭐 안 좋은 소식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아도 최우근 씨처럼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을 돌보는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솔직히 대단한 선행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또 했기 때문에 또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2의 최유근 씨, 제3의 최유근 씨, 아니 제1000의 최유근 씨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도봉구의 북부신문은 신면 하단에 장 담그기로 이웃 간의 정을 다시 되새긴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전문가들 초빙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장을 담그는 행사를 마련해 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7개 동이 참여해 맛깔스러운 장을 담그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했다고 합니다.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메주를 항아리에 담고 적정한 염도에 소금물을 넣고 45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이웃들의 지혜와 정성이 가미된다면 우리 동네 정에는 장만큼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지 않을까요? 강서구의 강서양천신문은 일면 톱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곡 중앙공원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시는 물과 식물을 주제로 한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보타닉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 주차장을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만들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까지 있어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이런 주민들의 하소연은 이미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시 구의원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넋두리를 해야 하죠? 동대문구의 동대문신문은 이면 우상단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요리교실을 연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뚝딱뚝딱 요리교실에서는 다문화 가정 주부 20명이 김치를 비롯해 밑반찬, 일품요리, 떡 등 80가지의 한국 전통 음식과 보양식을 1년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밥상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유의 음식은 물론 예절과 문화가 식탁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것인데요. 먼 이국 땅에서 적응하는데도 힘든 다른 얼굴의 이웃들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밥상머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서대문구의 서대문 사람들은 팔면 우상단에 8개 중학교 18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약상을 실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결성된 영어 동아리 잉글리시 리더 그룹 ELG는 4년간 영자 신문 발행은 물론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동화 구연, 종이 접기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동아리 해체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적만큼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고 판단한 부모들의 지원이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한 마을의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이렇게 어린 선배들의 진심과 어른들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봉구의 장 담그기처럼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반면 강서구 마곡지구의 공원주차장 문제처럼 서로를 몰라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요즘인데요. 최유근 씨처럼 가끔은 남을 위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위해 손해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요? 3월 넷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